인터뷰 시험에도 무시 못하는 데가 이게 관광자원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시험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국사예요. 국사. 그러니까 그 나라 역사를 알고 있어야,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지금 그죠, 요즘에 설민석이나 최태성 씨 나오는 거 보면 국사를 정말 재미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사실은 국사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지금 한국분 아니신 분 계세요? 예, 그러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사가 힘들어요. 왜? 지났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떤 걸로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면, 시중에 보면 만화책으로 된 게 있어요. 만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 쓱 한번 보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쉬우세요. 뭐 5권짜리로 이렇게 분권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쓴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흐름은 그렇게 만화처럼 나와 있고 중요한 사건은 또 크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관광자원이면서 국사를 설명하고 있냐면 국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40%잖아요. 그죠? 예, 보통 떨어지는 게 뭐냐면 관광자원에서 떨어져서 내가 관광법규에서 떨어져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떨어진 거 보면 다 국사예요. 예. 근데 국사인데 국사가 우리가 보시면 국사는 국사대로, 관광법규는 법규대로 공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묶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관광자원을 하지만 관광자원 안에도 국사가 들어있어요. 이게. 유물이 언제적 유물인데 그게 또 국사에 관련돼 있어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국사에 보시면 하다 보면 그 유물이 그 시대에 나온 게 관광자원이에요. 이게 관광학도 안에도 관광법규가 들어있고요. 다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굴비 엮듯이 같이 엮어갖고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 국사는 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중국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그 인터뷰,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그렇게 국사에 대해서 많이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국사에서, 저기 인터뷰에서 묻는 게 주로 관광자원 쪽을 많이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학이라든가 내지는 뭘 묻냐면은 가이드가 돼서 또 관광 통역 안내사가 돼서 될 만한 자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님하고 부닥쳤을 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데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관광자원입니다. 그죠? 관광자원. 우리 책이 굉장히 두껍죠? 그냥 엮기 대신에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분권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한 권으로 보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묶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 빠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 우리가 뭐 시 땡땡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그게 시험이 그쪽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좀 압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기스 쪽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거는 다 숙지하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관광자원입니다. 그죠? 책 제목이 어떻습니까? 관광자원과 관광자원 해설이에요. 예. 찾으셨어요? 어딘지? 어제 처음 수업하셨죠? 근데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길이 있는데. 자, 볼게요. 책 제목 자체가 관광자원과 관광자원 해설입니다. 그죠? 해설. 자, 찾으셨습니까? 자, 볼게요. 자, 관광자원의 해설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보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니까 얘가 뭔 말인지 개념, 정의, 요소, 특징 이런 걸 자주 보시면 돼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시험 같은 거는 헷갈리게 내면 힘들어요. 왜냐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관광자원의 해설. 자, 관광자원의 해설의 정의 한번 볼게요. 그죠? 자, 관광자원 해설의 개념. 제가 거기를 갖다 했네요. 그죠? 관광자원 해설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랗고 토끼 눈같이 하고 계시죠. 관광 자원의 개념부터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관광객이 오죠. 관광을 하려면은 일단은 관광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관광객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바로 직격탄 맞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드 문제 때문에 안 와요. 중국인들이 안 와요. 안 들어오겠대요. 지금 취소한 게 엄청나요. 지금 롯데 지금 면세점에 들어올 사람들도 취소가 됐어요. 4월 거는 다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관광객이 안 들어오더라도 관광 자원이 있어야 관광객을 유인을 할 수 있겠죠. 괜찮은 데가 있어. 한번 와봐. 어때? 볼만하지? 우린 이런 거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자원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자원 중에는 우리가 쓰면 없어지는 자원이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됩니까? 써도 계속 있는 자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원의 분류라는 거 보시면 돼요. 쭉 따라가다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소비되는 자원이 천연자원, 인공자원, 인정자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해운대 달맞이 공원 한번 볼게요. 여기 부산이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서 뒤에까지 훤히 다 보였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산이 있었던 곳이 깎여서 도로가 난다라든지 내가 있던 거 6개월만 지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없어지죠. 자, 그 다음 인공자원, 건물. 어제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다가 내일 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정. 자, 한번 볼게요. 노동력. 지금 노동력이 남아논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소가 한다라든지 사람이 하던 것도 지금 거의 뭐가 하고 있습니까? 기계나 로봇이 하고 있죠. 지금 한번 볼까요? 맥도날드 한번 볼게요. 뭐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드. 예전에는 뭡니까? 주문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 가시니까 어떻던가요? 누르고 있죠. 자판기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기계라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로봇세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걔도 돈을 내야지. 왜냐면 우리 일자리를 뺏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거는 뭡니까?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비소비적인 거. 자, 생산 기술. 어떤 우리가 기술. 설비는 없어질 수가 있지만 기술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전수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제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하는 이런 제도 없어지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관습, 종교. 보세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지금 종교 문제가 많지만 그게 지금 바로 생긴 건 아니죠. 예전부터 쭉 따라온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비소비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원 중에 관광 자원이라는 거 무엇이냐? 진짜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돼요. 쭉 내려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관광 자원 일환 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 거기 줄을 게요. 관광 자원이라는 거는 관광자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형 무형이라고 돼 있죠. 자, 형태가 있는 것이다, 형태가 없는 것이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 자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 자, 볼게요. 우리 무형 문화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요 인간 무형 문화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춤추는 거, 연극하는 거, 그건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할 때 다 우리가 기술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거, 연극을 한다라든지 춤을 춘다라든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자, 유형이라는 거 뭡니까? 지금 우리 경복궁이 있죠. 창덕궁, 건물 같은 거 눈에 보이죠? 다리, 공항 다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럼 우리 유형. 그래서 관광 자원은 일단 조건이 뭐냐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 자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건은 전부 다 관광 자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관광자 하나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니은 보시면 관광자의 욕구나 동기를 충족시키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 행동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으니까 야, 신청해, 상품을 구매해. 그래서 어떻게? 관광에 나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관광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관광자에 대해서 관광 자원이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매력성. 그런데 이 매력성만 가져갖고는 안 돼요. 이쁘네 하고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와, 일로 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유인성.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남자분은 지금 여자분이 좀 대체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예를 들게요. 자, 커피숍에 갔어요. 요즘에 뭐 박보검으로 할까요? 박보검 같은 남자가 우리 그 그라스 통유리에서 보니까 앉아 있어요. 들어갔어요. 일단 너무 멋지죠. 싫어하시는 분 할 수 없고 다른 걸로 뭘로 바꿀까요? 매력적이에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나누니까 뻥 찌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력이 반감이 되겠죠. 일단은 괜찮아서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괜찮은 말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 더 얘기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관광 자원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 멋있다, 가보고 싶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들어와 봐. 더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관광 자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가야 돼요. 뭐뭐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매력성, 유인성. 예, 그냥 이쁘기만 하고 그냥 매력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지 저게? 알고 싶다라는 거. 예, 그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관광자원이라는 건 이 두 가지도 갖춰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경제적인 가치.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에서 작년에 곧 사라질 직업과 계속 남아있을 직업을 갖다가 게시를 했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20개 안에 이 가이드란 직업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는 건, 이 통역 안내사라는 건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는 있어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정해진 질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특이해요. 다양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데 로봇이 그걸 다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관광 통역사, 그죠? 관광 통역 안내사는 사실은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만 허락하면. 그래서 저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튼튼한 신발과 다리만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내 발로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그거예요. 자원이고 내 걸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관광, 전 세계적으로 관광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돈을 쓰죠. 오기 전부터 돈을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도 자야 되죠. 교통편도 이용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관광객 1인당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자 갈게요 라고 했죠. 했을 때 떨어지는 게 1인당이 21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면 21만 원이죠. 조금 싸졌다 하더라도 2명, 3명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라든가 우리나라에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어야 되죠. 요즘에 온실가스 그런 문제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공장 지을 필요도 없죠. 그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자한테는, 그러면 관광업 산업한테는 경제적인 가치를 줘요. 보고 우리 어디 갈 때마다 어디 됩니까? 입장료도 내죠. 식당에 가서 먹고 값을 지불하죠. 이런 걸 하는데 반면에 관광자한테는 어떻습니까? 내가 즐겁고 위로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아, 내가 책에서만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인 가치도
볼 수 있어요. 교육적인 가치도 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관광 자원 정의의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줄을 끄셔야 됩니다. 옆에 보실게요. 자, 범위의 한정성인데 사실은 이 관광 자원의 범위는 한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한류라고 했죠. 조금 시들어지긴 했지만 한류. 우리나라께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거라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때만 해도요, 뉴키즈 언더 블럭 이러면서 외국 애들 쫓아다녔어요. 노래 부르고. 우리 거는 별로였어요. 영화도 홍콩 영화 보고.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영화 내지는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 춤, 사람들이 드라마 이런 거 보지요. 네. 자, 범위가 이렇게 한정적일 수가 없고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원, 우리가 아까 말하는 소비되는 자원이라든가, 그죠? 이런 자원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면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다. 그래서 관광객한테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디귿 관광객을 위한 가치, 관광 자원은 관광객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흥미라는 게 뭐냐면 즐거움을 주시는 위락적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이라든지 또는 교육적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가치요? 즐거움을 주시는 위락적 가치, 그 다음에 문화적인 가치, 그 다음 교육적인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관광자원의 가치 요인과 특징, 관광자원의 가치, 자, 볼게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자, 관광 자원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자, 정말 멋진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정말 4박 5일이 걸린다. 계곡을 건너야 되고 절벽을 건너야 되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거리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시간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까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저희가 서울에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서울에 가는 방법이 엄청나겠죠. 자, 나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KTX를 타고 바로 서울역으로 갈래.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 아니, 난 비행기 타고 갈래. 좀 더 빨리. 김포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가겠다.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겠다. 계속. 아니면 나는 히치하이킹을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접근성으로 봤을 때 한번 볼게요. KTX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요거 두 개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적으로는 비행기를 타면 아마 부산에서 50분 하면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갔는데 일단 어디에 떨어뜨립니까 우리를? 김포공항이죠. 그럼 김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서울까지 가야 되죠. 접근을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자, KTX를 타면 어떻게 되면 부산역에서 어디다 떨어뜨려 놓지? 서울역에다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적인 접근, 물리적인 접근, 거리적인 접근 어떻게 보는지.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력성입니다. 자, 매력성이 없으면 우리 안 가겠죠. 자, 볼게요. 아, 아마존의 밀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밀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거기서 맨날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왜? 이러겠죠. 자, 우리나라에 뭡니까? 겨울 되면 눈이 오죠. 부산은 좀 눈 보기가 힘들지만 눈이 오잖아요. 그죠? 특히나 강원도에는 허구한 날 눈을 보고 있겠죠. 눈이 어때서 하지만 어떻게 돼? 필리핀이나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눈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와, 눈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겠죠. 꼭 스키가 아니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원의 특성을 의미하고 있고 매력성은 관광 목적지 유인력,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게 유인력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흡인력,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호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광자원의 가치 요인은 뭐냐면 사실은 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이미지라고 하면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관광 가기 전에 항상 상상을 해요. 이럴 것이다. 가서 어떻게 되면 그 상상한 게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거기를.
안 그렇습니까? 자, 긍정적은 내가 들었어. TV로서 봤어. 근데 내가 가면 어떨까? 가서 보고 그게 맞아지면 좋았어. 다시 가고 싶다 하겠죠. 갔는데 별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거 앞에는 거의 대부분 특징을 얘기하면 이렇게 상징성, 이미지성, 이럴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행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이 바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관광도 그렇지만 엄마 하는 이미지. 내가 맨날 혼나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으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마녀 내지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겠지. 근데 엄마는 항상 푸근해하면 그냥 엄마라는 말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한국 하게 되면 본인의 나름의 그리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 이미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게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관광시설입니다. 관광시설은 뭐냐면 관광 자원이 아무리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더라도 시설이 좋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자, 왜냐면 한번 볼게요. 편의시설. 관광을 하는데 얼마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게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갔는데 하루 만에 우리가 당일치기로 오면 상관없겠지만 외국에서 당일치기는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숙박시설. 그 다음에 또 위락시설. 자, 우리가 항상 보면 수학여행 한번 볼게요. 수학여행. 관광 안에도 수학여행도 들어가요. 그럴 때 수학여행은 뭡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가지만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관광이라는 게 맨날 교육적인 목적만 있으면 누가 관광을 가겠어요? 안 가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 자,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거. 자, 이런 관광시설은 뭐냐면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구조라는 게 있어요. 하부구조. 이 말은 뭐냐면 하부구조라는 거는 인프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광 인프라를 구조, 도시 인프라를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 하부구조라는 거 뭐냐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라든가 도로를 놓는다라든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하부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기가 정말 관광 자원이 정말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힘들겠죠. 접근하기가. 예, 그래서 교통시설이라든지 또 전기통신시설이라든지 또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관광자한테 가장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이게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없어서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배를 태워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안 가겠죠. 그런데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저 여기 부산에서 그걸 들어볼게요. 그 거제도 얘기해 볼게요. 지금 거제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참 저는 이제 일본어 통역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에 겨울 연가가 유행했을 때 그때 저희가 거제도를 통해서 어딜 가냐면 남해 외도를 가요. 외도. 그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하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외도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거제까지 여기서 배를 타고 갔어요. 거가대교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배가 안 뜨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장승포까지는 큰 배가 가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장승포에 내려서 조그만 배 있죠. 외도까지 들어가는 유람선이 안 뜨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타고 가서 거기서 기다려서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니면 둘러서 가면 거제까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게 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장승포까지 50분만 하면 가거든요. 그런데 장승포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외도로 들어가는 배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없이 거가대교니까 쫙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다리가 나와있어서 이런 하부 구조가 얼마만큼 잘 돼 있냐 떠도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관광 자원의 가치 요인이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보면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관광시설, 하부구조. 이게 다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관광자원의 특징.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개념, 요소, 특징.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 말을 갖다 좀 싹싹 바꾸거든요. 자, 일단 특징 볼게요. 오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욕구나 동기를 일으키는 뭘 가진다고요? 매력성. 아마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머릿속에 남는 게 매력성, 유인성은 남아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빼고 또 박보검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박보검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자, 모르셔요? 예? 보검 효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보검 매직. 자, 그 다음에 관광자의 행동을 일으키는 뭡니까? 유인성. 이 유인성은 다른 말로 호기심으로 하셔도 돼요. 뭐지? 알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광자원은 그냥 있는 대로도 가치가 되지만 개발을 통해서 관광 대상이 돼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관광자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되지만 인간하고 상호작용, 아까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게 인간적인,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하면 범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회구조나 시대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한다.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신 한번 볼게요. 집신. 집신과 집공예. 집은 아시죠? 베고 나면 남는 애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 말고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신이라는 게 뭡니까? 잘 사는 애들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비단신 신고. 또 우리같이 평범한 애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신을 신었죠. 그럼 어떻게 되면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죠. 집신이라는 게. 그래서 남는 거 갖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죠? 줄 엮어가지고 밧줄도 만들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란이라는 게 뭡니까? 닭 키워가지고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계란에 담을 수 있는 거 부꾸미 같은 걸 만들고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가면 신발이 있죠. 사면 되죠. 예전엔 집을 갖고 엮어놔서 몇 컬레를 갖고 다녀야 자꾸 해지면 또 신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민속촌 가면 집을 만들고 집신을 만드시고 부꾸미를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의 직업이 돼 있어요. 그게 그걸 쓸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필요해서 한 건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집공예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뿐만 아니라 볼게요. 인사동에 인사동 아시죠? 이 인사동에 그 보시면 골동품 가게에 특이한 애가 하나 얹어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물건이 뭐 어디다가 쓰는 물건이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요강이었어요. 요강. 요강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요강. 간이 화장실이죠. 그죠? 뭐니까. 근데 그 화장이 지금 스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 우리가 본 도자기. 요강 보면 어땠습니까? 옥색에다가 아니면 난도 쳐져 있고 색깔도 오묘하고 이쁘죠? 그게 화장실 생각하면 우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안에 그거 없이 탁 놔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저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추측을 해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서 만약에 네가 가져간다면 이거 뭘로 쓸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잼을 담겠다. 잼. 왜? 항아리 같이 보이니까. 뚜껑도 있잖아요. 뚜껑도. 이쁘잖아요. 뚜껑도 있잖아요. 뚜껑도 있고. 그다음 뭐냐면 사탕을 넣어놓고 싶대요. 사실은 제가 화장실이다. 간이 화장실이다. 했더니 기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예전에는 요강이라 갖고 안 보이는 데 두고 막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골동품이에요. 얘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관광자원이라는 게. 사회 구조나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 가치가 변화한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적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보존과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광자원이라는 거는 보존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우리 후손도 봐야 돼요. 자,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 뭡니까? 2008년도에 뭐가 불에 탔죠? 남대문 숭례문이 탔죠. 그 아저씨 화난다고. 본인은 화가 나서 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우리 밑에 애들은 원래 돼 있는 걸 볼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보존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관광자원의 특징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관광자원의 특징이 어떻고 관광자원이 가지는 요소가 어떻고 이런 걸 봤어요. 이제는 관광자원을 분류를 할 겁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자, 관광자원의 대표적인 분류 방법 볼게요. 자,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나누는 거랑 유럽 사람들, 그죠? 구미인들이 나누는 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냐 무형이냐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이에요.
좋으냐 싫으냐 나눈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나누냐면 자연적으로 원래 생긴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람이 손을 댄 건지. 요즘 사람 얼굴도 그러죠. 자연미인이야? 의느님이 손을 댄 거야. 그죠? 요즘 의느님이 하도 정교해가지고 자연인지 진짜 손을 거쳤는지 헷갈려요. 네.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구미는 뭐냐면 그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아까 말하는 하부 구조까지 넣었어요. 하부 구조. 아까 하부 구조는 뭐 있습니까?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까지, 그런 통신 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이 관광자원 안에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이 나눈 것보다는 구미 쪽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분류한 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개로 나눴어요. 어떻게? 유형 관광자원, 무형 관광자원으로 나누고요. 눈에 보이는 관광자원은 또다시 나눴어요. 어떻게? 자연적 관광자원이냐, 문화적 관광자원이냐, 사회적 관광자원이냐, 산업적 관광자원이냐, 관광 레크레이션 자원이냐. 지금 도표 보이시죠? 표 같은 거 만들어져 있죠?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유형 관광자원에 뭐가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연적 관광자원이냐, 문화적 관광자원이냐, 사회적 관광자원이냐, 산업적 관광자원이냐, 관광 레크레이션 자원이냐. 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외우는 데는요, 본인이 말한 거를 갖다가 잘 기억하다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소리 내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손으로 쓰고 손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말로 해본 거.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보시면 내가 말로 해본 거는 남이 한 말을 가서 캐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식사도 하셨고 슬슬 오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관광자원공사에서 한 거, 그죠? 관광공사에서 한 거 자원 5가지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연적 관광자원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손만 안 댄 거는 다 들어가요. 어떻게? 천연자원, 원래 있었던 거. 또는 천문자원, 동식물, 우리가 손 안 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손 안 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자연적 관광자원으로 들어가요. 기후라든가 들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근데 문화적 관광자원 한번 볼게요. 문화적 관광자원은 옛날부터 내는 유적 또는 사적, 역사적인 사적, 또는 뭐 사찰이나 공원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관광자원을 볼게요. 사실은 그 나라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관광자원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 안에 뭐 있습니까? 풍속, 그 나라만의 풍속, 또는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스포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라는 게 내륙 지방하고 또는 뭡니까? 우리 해안 지방하고 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면 이래요. 자, 저희 생선 같은 거 구이 먹죠. 생선구이. 생선구이를 먹는데 내륙에서는 생선을 다 먹고 나면 윗부분을 먹고 나면 휙 뒤집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도 뭘 안 해요. 근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생선을 잘 먹다가 휙 뒤집으면 욕을 엄청나게 들어 먹든지 안 그러면 그날 배를 안 띄워요. 왜? 그렇게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뼈를 이렇게 위에 걷어내고 다시 그렇게 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틀려요, 이게. 하실 때 보시면. 그 다음에 집 구조를 봐도요. 자, 북쪽 지방은 춥죠? 추워가지고 대청마루라는 게 없어요. 마루가 방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겹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쌓여있는 집이라고. 그런데 내려오면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덥죠? 그래서 헛집이 나와요. 어떻게? 대청마루가 뻥 뚫려서 이렇게 나와요. 뭐가 가리는 거 없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산업적 관광자원이 사실은 이 산업이라는 게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산업적 관광자원이 요즘에는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적 관광자원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선진국형 관광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자연적 관광자원 이런 거는 사실 후진국형 관광자원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에는 오는 게 뭐냐면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산업적으로 발달돼 있다. 자동차를 잘 만든다. 또는 뭐 발전소가 잘 돼 있다. 이것만 봐도 와요. 사람들이 그걸 배우러. 우리가 연수라는 들어봤죠. 산업 연수?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니컬 비즈니스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견학 이상을 뛰어넘어서. 자, 이런 산업관광장.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보시면은 저희가 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울렛 가는 거. 예. 지금 뭡니까? 예전엔 아울렛 하면 장류에만 있었죠? 요즘엔 동부산에도 생기고 정관에도 생기고 이렇게 아울렛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동구권에서 관광차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가서 거기다 파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죠. 이것도 산업 관광 자원이에요. 우리가 뛰어나니까 싸게 사서 파는 거. 예, 그것도. 자, 그 다음에 관광 레크레이션 자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테마파크? 예, 요런 거. 뭐 놀이시설 요런 거.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자원. 그래서 유형 관광자원에서 봤고요. 무형입니다. 자, 무형 관광자원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손을 대서 만든 거 인적 관광자원이 있고요.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저절로 만들어진 비인적 관광자원이 있어요. 자, 국민성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인은 뭡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하얀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부지런하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왜 백이민족이 부지런함? 하얀 옷은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면 흰 옷이 아니라 까만 옷이 돼 있겠죠. 회색 옷이 돼 있던지. 그 다음에 풍속. 아까 말하는. 자,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예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심 같은 거 있죠. 인심. 이런 것도 틀려요. 자, 그 다음 비인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소가 참 우리나라 오면 참 불쌍하죠. 세상에서 아마 소하고 돼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소는 진짜 불쌍해요. 보세요. 태어나고 어떻게 비행기도 끌고 일도 막 하죠. 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먹다가 또 결국엔 또 돌아가셔요.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죠. 우리나라처럼 소를 갖다가 소 꼬리까지 다 고아서 먹잖아요. 그죠? 발은 어떤 우족이라고도 구워 먹고. 근데 돼지는 거기에 비하면 돼지도 그냥 한 몸 받치고 가시는 게 가는데 걔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죠? 걔는 일은 안 하잖아. 봤을 때. 그 어쨌든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먹고 버리는 삼겹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라고 먹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뭡니까? 내장까지 먹죠. 내장만 먹나요? 순대도 먹죠. 그게 뭡니까? 콜라겐 좋다고 껍데기까지 벗겨 먹어요. 그죠? 네. 이런 거 다. 근데 어떤 나라는 손을 뭡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신성행시 해가지고 소 있는 데는 피해서 가야 돼요. 소 들이받고 이렇게 해갖고 대도 안 내죠. 네. 그런 거, 종교 같은 거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돌탑 쌓은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등산길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국사 뒤쪽에 가도 엄청나게 기와에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가 있죠. 탑사라고. 마이산에 보면 기처럼 생긴 이 탑사에 보면 쌓아놨잖아요. 네. 그거 신기하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는데 이 돌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아마 옆에 높던 게 손을 담아서 하나하나 하다가 이렇게 쌓인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나도 손 하나 해가지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거 저절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자, 음악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한국이 유명한 거? 아리랑이 있어요. 얘가 한국인이다 아니다, 한국인 피가 흐른다 아니다 하는 거는 아리랑을 불러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리랑이라 음악을 들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한국인 피가 흐른대요. 외국인한테는 안 흐른대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부를 때 아리랑 아리랑 하는 거 있죠. 그건 누가 지은지도 몰라요. 누가 지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말할 때 3대 아리랑 있죠. 우리나라 3대 아리랑.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건 또 알아요. 근데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그 아리랑은 누가 지은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저 몽골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 피가 흐르면 아리랑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돼요. 네. 이만큼 틀린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손 안 댄 거 지금부터 지으세요. 지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흘러나온 거예요. 뭐 흔히 요즘 뭡니까? 랩 한다라고 하죠. 랩. 그죠? 랩 같은 게도 사실 보면 처음에 욕인가 뭔가 했는데 뭐 자기가 다다다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볼게요. 관광자원의 분류법. 자, 분류법에는 2가지로 분류하느냐, 3가지로 분류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까 말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는 금방 이렇게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걸 눈여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자원의 다양한 분류 방법 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는지. 첫 번째는 존재 형태에 따른 분류. 존재 형태. 어떻게 얘가 존재하는지. 첫 번째는 형태가 보이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유형 관광자원이죠. 그 다음에 형태가 안 보이게 한다. 그래서 무형 관광자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유형 관광자원 안에는 뭡니까? 사람이 손을 안 댄 자연 관광자원이 들어있고요. 또 사람이 손을 댄 인문 관광자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자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 안 댄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인문관광자원 안에 한번 볼게요. 문화관광자원. 아마 관광자원에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문화관광자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산업관광자원. 자, 문화관광자원 안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문화재라는 거 있죠. 여러분이 국보, 보물, 지방무형문화재 뭐 이러는 거 있죠. 이런 애들. 뭐 흔히 말하면 미술품, 공예품, 뭐 해화품, 그죠? 해화 이런 거. 자, 요런 거. 자, 산업관광자원은 막한 아울렛도 있고, 그다음 일반적인 산업시설도 있어요. 어떻게? 농업에 관한 거, 어업에 관한 거, 광업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댐도 있어요. 댐. 댐이 관광자원? 소양강댐에서 뭡니까 여러분? 레저 활동 즐기시잖아요. 춘천댐에 가서 있는 대로 달리죠. 그죠? 예, 이런 것도 다 자원이에요.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무형관광자원 볼게요. 무형관광자원 같은 경우에는 인적관광자원. 사람들이 손을 대서 요렇게 하자라고 만들어낸 게 인적관광자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성. 자, 그 다음에 또 습관. 우리나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사는 안채는 뭡니까? 그 집안의 가장 안쪽에다 들여놨어요. 근데 웃긴 건 사실은 지금은 또 여자가 그죠? 여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지위가 예전 조선시대보다 나아졌죠. 근데 사실 지금보다 더 여자 지위가 높았을 때가 뭐냐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지금으로 치면. 고려시대 때는 이혼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딸이라고 해서 재산을 이거 나눌 때 그죠? 재산을 갖다가 상속받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그 다음에 장자라고 그 맨 윗사람이라고 아버님 뭐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모시고 둘째 아들이라도 모실 수 있고요. 딸이라도 모실 수도 있고요. 예, 여자들도 여기가 안 맞으면 다른 사람 또 재혼을 해도 아무 상관없고 재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괜찮다가 중기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나갈 때도 얼굴도 장원으로 가렸죠. 그 다음 또 어디다 놨어요? 그것도 안 돼. 안에다 쑥 집어넣지. 안채라고. 사랑채는 남자들이 가서 보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널뛰기예요. 널뛰기. 왜냐면 우리 맨날 옛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맨날 마당새하고 뭐 썸씽이 많잖아요. 보는 애가 걔뿐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깥 상황이 어떻는가 너를 띄어서 보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뛰어보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만 뛰면 어떻게 너무 좁잖아. 그래서 어떻게 단오는 날에는 내 미모를 저 옆마을까지 알려보자. 그래서 그네를 뛰는 거예요. 그네를 뛰어서. 그때 아니고는 못하잖아요. 여자들이 웬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상관없는데 지체가 높을수록 다 가리고 가마타고 아예 가려서 다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인적 관광자원. 아까 말하는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언어 같은 건 정말 신기하잖아요.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지만 안 그랬으면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을지,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관광 행동 패턴에 따른 분류. 이거는 뭐냐면, 자,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냐면, 주유형 관광자원, 주유형. 아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람형 관광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 유람 다니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어딘가 머무르지 않고 그냥 휙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유형이라고 합니다. 주유형. 그래서 숙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주유형 관광자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제형 관광자원이 있어요. 체제형 관광자원. 이건 뭐냐면 한 곳에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가 휴양형 관광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왔다가 다시 여기 자리로 오고. 요즘 보면 뭐 괌이라든가 발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가죠. 예, 이런 식으로. 제주도도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숙박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자원을 갖다 우리가 체제형 관광, 주로 캠핑장이라든지, 자,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할게요.